네, 안녕하세요. 2022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수업 나눔 토크 첫 번째 날, 여섯 번째 마지막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나눔은 수업 나눔 지원단의 중학교 사회팀에서 활동 1년 동안 해주신 세종중학교 김희수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고요. 주제는 중학교 사회의 모의 국회의원 선거 경제 관련 사례 중심 수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고요. 선생님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주셨는데 활동 소개 잠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년 동안 활동한 거요. 네네. 우선 저희는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둬서 아무래도 동교과 선생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그거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번에 발표해 주시는 이 주제를 1년 동안 준비하시고 또 연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가 중학생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렵지만 중요한, 꼭 알아야 하는 주제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수업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요 목차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제의 수업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요. 중학교 사회2에 이제 국회 파트에 국회의원의 종류와 또 선거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1인 2표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한 표씩 1인 2표를 행사한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숙한 주제로 햄버거를 주제로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햄버거의 종류라고 가정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는 그 햄버거 브랜드를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후보 4가지씩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단순히 1인 2표제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로 투표 용지를 2개를 받았구나. 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게 돼서 1인 2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요거 선거 투표를 직접 해서 이렇게 투표 결과까지 공유하는 네,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아까 여기서 봤던 후보 1, 2, 3, 4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뽑힌 버거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는 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밑에 맥도날드당, 롯데리아당, 버거킹당, 맘스터치당에서 이제 득표율대로 이렇게 의석을 배분해서 나누어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옆에 보시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그리고 맘스터치, 버거킹의 이 버거 후보 표를 제가 여기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롯데리아가 의석을 3개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오징어 버거까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숙한 대상을 바탕으로 모의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표를 2장을 딱 받으니까 국회의원은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완점으로는 이제 뭐 봉쇄 조항이나 아니면 2020년부터 새로 바뀌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이제 계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사회2 교과에 나오는 자산관리의 중요성 파트인데요. 요새 아이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그런 개념을 심어주고자 주식에 대해서 조금 1시간 정도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뭔지 간단하게 이렇게 우선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인 기업을 한번 그냥 네이버에 쳐서 알아보도록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있구나,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쭉 10위까지 회사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보면서 아, 역시 1위는 삼성전자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었고 삼성전자 말고도 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제 중학생들도 주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우리도 주식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실습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좋은 앱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모의투자라는 앱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실제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냥 아이디만 만든다면 아이들이 직접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사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활용해서 여기 미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적었던 내가 좋아하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한 주 이상 매수해보기, 또 매수와 매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또 거기에 시장가, 보통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이 미션 3가지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직접 모의 투자 앱에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돈이 아니고 가상의 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나서 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를 사보면서 주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혹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파트를 수업할 때는 선생님의 실제적인 사례에 아이들이 큰 흥미를 느낀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저의 자산을 조금 공개를 해서 선생님은 뭐 예금과 적금이 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이 뭘까, 혹은 뭐 이렇게 주식과 뭐 코인을 하고 있는데 예금과 적금, 또 주식과 코인의 차이점이 뭘까, 여기 보면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혹은 엄청나게 낮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이런 특징들을 비교할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배당금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런 톡도 캡처해서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더 크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어떤 자산 관리 방법을 택해서 나의 경제적 목표를 이룰 것인지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바로 모의 주식 투자 앱인데요. 정말 주식 투자 진짜 앱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진짜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참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관리 방법을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로만 듣던 주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인지 경험시켜 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내가 20, 30대, 뭐 50, 60대에 어떤 경제적 목표가 있는지, 어떤 자산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모의 주식 투자 앱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제가 뭐 5천만 원씩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목으로 가상의 5천만 원의 화폐가 부여가 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돈이 있고 그게 진짜의 돈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야 이것도 사보자 뭐 이렇게,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수업인데요. 환율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KDI 경제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이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이 프로젝트 수업의 지도안과 활동지를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프로젝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주제였는데 이제 한국에 놀러 올 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사용해서 한국에 여러 체험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율이 변동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율이 변동될 때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제 환율이 변동되었으니까 조금 더 여행 경비가 뭐 많이 들 거야. 혹은 여행 경비가 조금 더 적게 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로 체험을 하러 오는 게 좋겠어. 혹은 지금 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오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아이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그 국가에 맞는 화폐를 제가 직접 환전을 해서 화폐 모양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넣어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소를 넣어봤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발표했던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편성한 거를 보면 아시다시피 뭐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학생들이 놀러 오는 상황이었는데 환율이 상승하니까 지금 오는 게 낫겠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하락하니까 나중에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환율이 상승할 때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또 환율이 하락할 때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점프 과제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았던 점은 환율이 우리의 생활, 즉 우리가 여행을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에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여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재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팀별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행평가 진행을 할 때 조금 용이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계획을 발표하는 그것을 수행평가로 집어넣어서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보완할 점은 아무래도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결석생이 있으면 조금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